문제편의 수업을 들으실 때는 제가 풀어드리거나 혹은 뭐 여러분들이 따로 풀어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 문제편 교재에 문제 수가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얘네들을 우리 시수 동안 다 못 풉니다. 그리고 시수가 충분하다라고 할지라도 다 풀 이유가 없어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점 맞는 시험 아니고요. 그 물론 뭐 이것저것 다 풀어보면 참 좋겠지만 그 시험장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어차피 못 풀어요. 그래서 그 풀 수 있는 문제들 시간 내에 그런 것들 위주로만 제가 좀 해드릴 거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해드리는 것만 다 하셔도 그 원가 관리에게만 놓고 보면 16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사실은. 너무 막 이상한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게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좀 튀는 거지, 그런 거 제외하고는 다 맞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해드리니까 그 선택과 집중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막 거기서 범위를 더 늘리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또 어떻게든 선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해드리는 것만 잘 체크해다가 걔들을 다 소화한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1장은 뭐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데다가 또 기본을 잡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챕터이기 때문에 최대한 뭐 다 풀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편의 1페이지부터 봅시다. 1페이지에 1번 문제 좀 볼게요. 우리 기출문제네, 그죠?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X1년 5월 중에 자료래요. 제공품과 제품에 대해서 기초 기말 자료가 나와 있고, 기초 원가를 줬고요. 가공 원가와 직접 재료 원가의 관계를 줬습니다. 우리 기초 원가나 가공 원가라는 게 이제 무슨 개념인지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제조 간접 원가도 줬고요. 매출 원가번 구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뭐 구하래요? 보니까 매출 원가 구하라네. 뭐 원재료 계정은 있어도 우리가 웬만하면 다 계산기만 가지고 해결하자 말씀드렸는데 원재료 계정이 있지도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공품과 제품 관련된 티 계정만 좀 그려놓고요. 일단은 기초기말 재고 제시해준 것만 기입해 보도록 합시다. 제공품은 기초에 3만 원, 기말에 2만 5천 원 여기다 적어보죠. 3만 원과 그리고 2만 5천 원이다 좀 적어볼게요. 이렇게 2만 5천 원. 위치만 잘 기재를 하시면 우리가 기초다 기말이다 이런 말 안 써도 된다는 거. 제품은 이제 2만 원과 만 원 적혀 있으니까 여기다가 2만 원을 여기다가 만 원을 좀 적어 볼게요. 우리 목표는 바로 요 녀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 알려면 사실 뭐 얘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얘니까 어떻게든 요 자리에 해결해라.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기초 원가라는 게 32만 5천 원이래요. 요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DM과 DL과 OH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쓰는데 기초 원가라 하면 이렇게 둘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얼마냐 봤더니만 32만 5천 원이래. 자, 제가 이 문제를 굳이 이제 같이 풀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문장 때문에 그래요. 가공 원가가 직접 재료 원가의 40%랍니다. 자, 만약에 지금 제가 잠깐 시간 들였을 때 이거 어떻게든 해보려고 뭔가 시간을 썼다 그러면 벌써 출제자가 너 여기서 시간 써라 하는 그 함정에 낚인 거예요.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게,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 어디에서도 뭐 DM이 얼마냐, DL이 얼마냐, OH가 얼마냐 이런 걸 따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뭐만 구하면 돼요? 얘만 알면 돼. 다른 애들은 뭐 어쨌든 상관없다고요. 상관없고 그 옆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제조 간접 보니까 2만 5천 원이다 나왔으니까 결국은 이거 그냥 한 줄로 해서 이렇게 다 필요 없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다 해서 35만 원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누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 절대로.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즉 그 다음 문장은 그냥 우리 헷갈리라고 준 것 뿐인 거고 얘가 32만 5천 원이고 얘가 2만 5천 원이다 했으면 얘 구할 수 있잖아요. 얘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얘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얘 계산되면 얘까지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 답하시면 되는 거지. 그 가공원가와 직접 재료원가의 관계 요것 때문에 시간 쓰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다. 이런 게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 보면 쓸데없이 우리한테 시간 쓰게 만드는 그런 내용도 좀 있고, 그죠? 조금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갈까요? 답은 뭐 36만 5천 원쯤 되겠네. 답은 5번.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 2번 풀어봅시다. 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회계 자료 중에서 일부래요. 아까 전에 뭐 재고자산 증가 혹은 감소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 요령 배웠으니까 그거 좀 이용하면 되겠네, 그죠?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재고에 증가 혹은 감소 내역 적혀 있고요. 원재료의 매입액과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그리고 판매 수수료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원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라고 되어져 있는데 잠깐만 시간 드려볼 테니까 풀어 보시죠. 해보세요. 자, 아까 원재료 계정은 어지간하면은 그냥 계산기로 해결하세요 말씀드렸는데 아까 예제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뭐 기초기말 자료 있고 뭐 매입 있고 이 정도면은 그냥 계산기만 아무 생각 없이 두드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도 계산기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어떻게 뭐 원재료 계정은 무조건 생략해야 된다, 무조건 그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적당한 선에서의 합의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원가 계산 이론들도 결국은 정확하게 아니면 쉽게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풀어내고 합격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게 좀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확하게 풀면서 또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적절한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원재료 계정은 생략을 해도 되는데 얘는 원재료 재료의 기초 재고의 기초 기말 잔액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증가 이렇게 줬으니까 괜히 계산기만 가지고 하려다가 이거를 실수해 버리느니 차라리 빠르게 그냥 원재료 계정을 그려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한번 원재료 계정 그리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재료 재고가 증가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빵원으로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초를 빵으로 하고 증가한 이후에 기말을 45,000원 이렇게 넣는 게 합리적이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빵원, 여기는 45,000원 이렇게 좀 적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제공품도 증가하니까요. 기초는 빵원으로, 기말은 증가한 후에 3만원으로 가도록 할게요. 제품은 반대로 감소니까 오히려 기초를 10만 5천원으로 두고요. 기말에는 그게 다 없어져서 빵원이다. 이 정도로 넣으시면 되겠지, 그죠? 우리 목표는 매출원가. 앞에서부터 따라오면 되겠네. 원재료 매입액은 129만원이래요. 그럼 요 금액을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 금액은 여기로 그대로 오면 됩니다. 아까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직접 재료가 아니고 원재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금액이 100% 다 여기로 올 거냐 보장은 없어요. 일부는 여기로 가야 될 가능성도 있긴 있다는 거야. 근데 아무 상관없다는 거.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뭔 상관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 합계만 맞으면 되는 거지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냐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편할 거냐면 전부 다 그냥 DM에다 넣어버려도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죠. 자, 계산 한번 해보시면 124만 5천원쯤 나올 겁니다. 요 정도로 그냥 집어넣고 쿨하게 넘어갈게요. 자, 직접 노무원가는 60만원 적혀 있고요. 제조 간접원가 같은 경우에는 90만원이라고 적혀 있네, 그죠?
자, 그러면 모든 걸 알고 있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만 모르는 상황. 그럼 역산하면 요 금액이 나올 것이고요. 그 금액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271만 5천 원쯤 나오겠지. 요 숫자 넣어주고 나면은 얘네들이 더한 게 바로 이 금액이 되겠네, 그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얼마 나올 거냐면 282만 원. 답은 4번처럼 나왔을 겁니다. 할만하죠, 그죠? 자, 넘겨보시면 3번 문제 풀어볼게요. 1장에서 이 티계정 그리는 것도 기출문제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지금 풀려고 하는 3번도 벌써 2024년 기출문제고요. 의외로 많이 출제가 되는 챕터인데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다른 수험생들 다 맞추는 그런 주제예요. 우린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해보자고요. 항상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남들 아무도 못 맞추는 걸 나만 맞춘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해서는 합격 못해요. 그죠? 남들 다 맞추는 거 나만 틀리지 말자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재고자산에 대해서 기초기말 원재료 재공품 제품 다 나와 있고요. 원가 자료 6개 나와 있네. 뭐 구하래요? 원재료 얼마나 매입했느냐 한번 구해보래. 구해보시죠. 해보세요. 간단하죠, 그죠? 해봅시다. 일단 마지막 줄에 보니까 매출원가 자료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지금 원재료 계정을 생략할 거냐 말 거냐에 있어서 원재료 매입에 구하라는 거니까 원재료 티켓 좀 살아있는 게 좋겠네, 그죠? 그래서 기초기말 잔액은 일단 넣어놨어요. 4만 원과 6만 원, 9만 원과 10만 원, 그 다음에 8만 원과 12만 원. 매출원가가 얼마라고 제시돼 있냐면 48만 원 적혀 있으니까 여기다 48만 원 넣는 순간 얘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해보시면 52만 원 될 겁니다. 그 숫자는 여기에 또 써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그죠? 자, 그럼 결국은 이제 원재료 계정으로 넘어가려면 요 자리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을, 그죠? 자, 근데 얘네들을 해결하라고 괄호 이번에 원가 자료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돼 있는데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생산직 근로자 급여라는 게 11만 원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 관리자 급여라는 게 3만 원만큼 있어요. 일단 둘 다 급여인데 둘 다 생산직이니까 공장에서 생산 제조하면서 발생한 원가일 테니까 어쨌든 제조 원가 즉 DMDL OH 중에 어딘가 들어가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설마 급여인데 DM일 리는 없고 추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DL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OH로 들어갈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원재료 계정만 알면 되는 거니까 어떤 급여가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냐 사실은 의미는 없다고 그죠. 의미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 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일반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런 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추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찬가지로 관리자에 대한 급여는 추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사실 정답은 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 다르다고. 어떤 회사는 근로자가 추적이 되게끔 일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회사는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이것저것 다 하는 그런 회사도 있을 것이고 관리자도 마찬가지. 이것저것 다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를 두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하나 개별적인 관리자를 두는 회사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때그때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현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이잖아요. 시험. 그래서 수업 목적상으로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한다고 보자라고 나름대로 그냥 관행적으로 합의된 게 있다고 그죠?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근로자는 어떤 사람들을 근로자라고 하느냐? 공장에 이렇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가 깔려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A라는 제품 만드는 컨베이어 벨트, B라는 제품 만드는 컨베이어 벨트. 그 이제 뭐 근로자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을 근로자라고 하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통 근로자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요분들한테 급여를 지급하면 당연히 추적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거는 A, 이 사람들 거는 B 이런 식으로. 근데 관리자는 별말 없으면 보통 그냥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관리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별다른 말이 없으면 제조 간접 원가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런 분들한테는 DL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다른 언급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근로자, 관리자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 그러면 11만 원은 근로자니까 추적이 된다고 보자. 그래서 11만 원은 DL로 가고요. 그 다음에 3만 원의 관리자 급여는 OH라고 분류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거는 누가 봐도 OH일 거고, 생산 설비 보험료도 OH가 되네. 생산과 관련된 거니까. 하지만 영업사원 급여 이거 생산이랑 상관없죠. 공장 건물이 아니라 본사 건물의 재산세래. 이것도 생산이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2만 원과 만 원 합쳐서 3만 원은 판매 관리비일 뿐이지 DMDL OH로 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DL은 11만 원 적어주시고, OH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7만 원, 5만 원까지 더해버리죠. 다 더해서 15만 원 가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네팅하면 DM 금액이 나오게 될 테고, 요 금액은 아마 27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27만 원. 요 27만 원은 당연히 요 녀석일 테니까 이렇게 해서 네팅해주면 원재료 매입액이 나오게 되겠네. 매입액은 아마도 29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될 거예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다. 그죠? 4번도 풀어봅시다. 자, 1월달 재고자산 자료다라고 해서 기초기말 재료, 제공품,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재료라고 대놓고 해준 걸 보니까 얘네들은 재료에 대해서 전부 다 그냥 추적된다라고 보라는 뜻인 것 같네. 직접 재료 매입액 나와 있고요. 직접 노무원가와 그리고 제조 간접원가의 관계, 그리고 1월달에 매출액, 이익률이나 원가율이냐 이런 것들, 원가 가산 이익률이냐 매출 총 이익률이냐 이런 것들 좀 조심하기로 했었는데 매출 총 이익률로 나와 있네. 16%래요. 기본 원가가 뭔지 알거든요. 한번 구해보랍니다. 한번 구해보시죠. 뭐 해보세요. 한 문제당 이제 복습하실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1분 30초 정도 잡으시면 돼요.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어요. 1분 30초 내에 못 풀 거예요. 일장 문제들은 풀 수 있겠지. 근데 그 다 섞어 놓으면 1분 30초 내에 푸는 거 되게 어려워요. 2분 컷만 해도 되게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2분은 어떻게든 안 넘기게끔 좀 하시고, 처음 1회독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래도 좀 잘 풀 수 있는 요령을 깨우치는 데 주력하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처음에 이제 강의 들음과 동시에 이제 그날 강의 끝나고 복습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래도 뭐 한 3분 정도까지 여유 두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 할 때는 뭐 그래도 한 2분 언저리로 맞추는 걸 목표로 해서 최대한 빨리 푸셔야 돼요. 진짜 이게 그래서 1차 시험을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확실히 시간이 모자라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시간 진짜 빠듯하네 이 느낌이 아니라, 이게 말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냥 말이 안 돼. 이 많은 문제를 이 시간 내에 다 풀려고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시험지를 딱 받아놓고
자료를 딱 이렇게 이거 나 배웠던 거 이렇게 딱 풀어보자 막 계산기 두드리고 답 이거 이런 게 아니라고. 그냥 시험장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냥 정말 답은 시끄러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정신없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하는 것들을. 그래서 1차 시험은 결국은 시간 싸움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최대한 맞고 잡아놓고 최대한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딱 보니까 재료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에 맞게 기초기말 그리고 메이백까지 다 줬으니까 빨리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8만 원 있었어요. 96만 원 사왔습니다. 6만 원 남겨놨대. 그럼 얼마 썼다는 의미? 빼보니까 98만 원 썼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얼른 98만 원 적어놓고요. 제공품이랑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초 기말 잔액 10만 원과 7만 5천 원, 12만 5천 원과 8만 원 미리 좀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봅시다. 지금 첫 번째 박스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다 반영했으니까 박스는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직접 노무원가가 제조간접원가의 40%다.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률 이거 봅시다. 자, 원가가 산 이익률 아니고요. 매출 총이익률이니까 16%가 이익이라면 100%는 누구일 거냐? 매출액이 100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출액이 100이고 이익이 16이라면 나머지 84가 매출 원가다 그런 이야기일 테니까 결국은 매출액 250만 원에다가 84%를 때려버리면 되겠죠. 얼마 나오던가요? 210만 원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 210만 원. 이거 집어넣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나오겠네. 그렇죠? 계산해 보면 2055 정도 나올 것이고 얘나 똑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자, 우리 목표가 뭐냐면요. 지금 기본 원가를 구하라고 했어요. 기본 원가라 하면 이렇게 둘이잖아요. 이렇게. 얘네 둘이 더한 거. 그 DM은 이미 해결했으니까 DL만 어떻게든 알면 되겠네.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그 DL이 얼마다라는 걸 안 주고 DL과 OH 간의 관계가 40%다. DL은 제조간접원가에 0.4를 곱한 값이다. 요 정도까지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 보니까 얘네 둘이 합친 게 얼마인지는 알겠어요. 즉 우리가 DL과 OH를 합하면 얘네 둘을 한 묶음으로 본다면 이렇게를 한 묶음으로 보면 어쨌든 얘네 둘이 더해놓고 얘 빼고 얘 빼면 나머지가 얘네 둘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역산해 보면 얘네 둘이 합친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10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가공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근데 어차피 이 DL이라는 것이 OH의 40%라면서 그죠? 그럼 결국은 이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0.4 OH랑 이게 DL이니까 OH를 더해준다면 10, 50, 00, 0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1.4 OH 뭐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1.4 곱하기 OH 한 것이 10, 50, 00, 0이다 이런 얘기니까 나눠주면 OH가 얼마인지 알게 되겠네. 그죠? 제조 간접원가 얼마 나올 거냐면 75만 원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0.4를 때려주면 그게 바로 DL이다라는 것이니까 75만 원에 0.4를 때려보세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얼마 나올 거냐? 30만 원쯤 나오겠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럼 DL 자리에다가 우리가 30만 원이다라고 적으면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98만 원에다가 30만 원을 더해주니까 128만 원이 기본 원가겠네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5번 풀어봅시다. 5번.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초기말 잔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원재료 전부 다 직접이고요. 얼마 매입했느냐 88만 3천 원. 자, 이제 우리 아까 4번 문제를 풀면서도 이런 요령을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합시다. 자, 문제를 읽으면서 동시에 가세요. 문제를 읽으면서 원재료 기초기말을 줬는데 매입한 원재료를 줬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읽음과 동시에 계산기를 막 두드리라고요. 뭐 두드릴 거야? 27,000원 더하기 얼마 사왔다? 8만 3천 원. 안 쓰고 남아있는 거 얼마다? 9천 원 빼세요. 그럼 얼마 나왔어요? 10만 1천 원 나왔죠? 그러니까 요 내용만 딱 보고도 DM은 10만 1천 원. 요거 하나 메모 딱 해놓고 넘어가면 된다고요. 문제를 또 읽지 말고 읽음과 동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계산하고 넘어갑니다. 기초원가 30만 6천 원. 아까 DM 뽑아놨는데 기초원가가 30만 6천 원이니까 DL도 바로 뽑을 수 있겠네. 그죠? DL도 뽑아서 메모해 놓으시고 전환원가 중에 절반이 제조간접원가이다.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매출원가 한번 구해보세요.
자, 항상 뭐 구하라는 건지 파악하고 가시라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매출원가. 근데 구조를 보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 알면 매출원가도 나오겠네, 그렇죠? 근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알려면 얘네들만 어떻게든 해결하라라는 이야기고 문제 읽으면서 대부분의 것들을 다 해결해 놨죠, 그렇죠? 자, 기초기말 제공품. 기초기말 제품은 미리 좀 적어놨고 아까 전에 문제 읽으면서 DM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얼마 나왔었느냐? 10만 1,000원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10만 1,000원. 이렇게. 자, 그러면 DL 금액은 우리가 30만 6천 원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20만 5천 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둘이 더해서 기본 원가가 30만 6천 원이었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전환 원가의 절반이 제조 간접 원가래요. 전환 원가라는 게 얘네 둘인데 그중에 절반이 얘래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얘 아닌가요? 전체 전환 원가가 얘네 둘이서 반반이었다 그런 얘기니까 얘가 20만 5천 원이었다면 얘도 당연히 20만 5천 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지, 그죠? 그럼 뭐 나올 거 다 나왔네. 이 숫자들 다 알고 있으니까 얘 나오고요. 그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일 거고. 얘네 둘 알고 있으니까 역산해 보면 얘가 나오겠네, 그죠? 어떻게 나오셨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52만 6천 원. 그 매출 원가는 53만 3천 원에서 정답은 아마 5번처럼 나왔을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6번도 풀어볼게요. 6번도 우리 기출 문제. 4월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률. 자, 이제는 한 번씩 다 경험했던 내용이니까 문제 읽으면서 뽑을 수 있는 거 다 뽑아 놓읍시다. 어떤 이익률을 줬느냐만 조심하시면서 이 자료를 통해 뭘 뽑아 놓을 수 있어요? 매출 원가를 뽑을 수 있겠네. 원가 얼마? 70%니까 14,000원 뽑아서 메모 하나에 놓으시고 점들 읽어봅시다. 첫 번째 점에 보니까 재료, 제공품, 제품에 대해서 기초기말을 줬는데 하나 안 준 거 있네. 분명히 그거 물어볼 거예요. 그죠? 물음표 채워봅시다. 나중에 매입한 재료 그리고 뭐 미지급, 지급 이런 얘기 나오네.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임금의 절반은 생산직이었대요. 임금 제외한 제조 간접원가 1,500원 더 있었대. 4월 1일 제공품 구하래. 4월 1일 제공품이 뭐냐면 첫 번째 점에 있는 그 박스 안에 물음표 그게 4월 1일 제공품이거든요. 한마디로 물음표 채워라 이거인 것 같은데 풀어보죠 뭐. 시간 잠깐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일단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입맛에 맞게 좀 자료를 이쁘게 줬네요. 기초에 1,000원. 근데 매입한 게 4,500원이니까 일단 5,500원 쌓여 있는 상태에서 안 쓰고 남아 있는 게 2,000원이라면 뺐을 때 남아 있는 3,500원이 바로 사용한 금액일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가 3,500원이다 그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재료 계정은 더 이상 안 봐도 되겠고요. 제공품은 기초 얘 구하라는 거고 기말은 줬어요. 제품은 기초 기말 다 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점들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점들 보기 전에 아까 첫 번째 줄에서 미리 우리 계산해 놓은 거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매출액 2만 원에 이익률이 30%니까 매출 원가는 14,000원일 거다라는 거. 요거 알면 결국은 대부분의 것들이 해결되네. 요 녀석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15,000원일 거고요. 얘가 15,000원이라는 이야기는 여기도 15,000원이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기초 제공품이라면 대부분 알고 지금 얘네 둘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얘 답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얘네 둘을 좀 해결해 볼 건데 밑에 점 중에 그 4월 1일 미지급 임금, 4월 30일 미지급 임금, 그리고 지급한 임금 요거 2,000원, 4,000원, 6,000원을 다 한꺼번에 봅시다. 얘네들은 그 뭐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모르겠다 싶으면 차라리 그냥 분계를 끊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급했다는 건 뭘 줬다는 거예요. 지급을 했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돈 줬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금이 유출이 된 거니까 차변 대변. 대변에 현금 6천 원 쓰면 돼요. 그냥. 자, 차변과 대변 중에서 대변에다가 우리 돈 나간 거야. 이렇게. 그죠? 자, 근데 미지급 임금이 기초에는 2천 원이었었는데 기말엔 4천 원 됐거든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네. 늘었는데 뭐가 늘었어요? 부채가 늘었어요? 자산이 늘었어요? 부채가 늘었으면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대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변에 미지급이 2천 원 늘어난 거죠. 이렇게 미지급이 이렇게 2천 원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8천 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발생주의인 거죠. 이렇게 발생주의로서의 임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재무회계 시간에 배우는 현금흐름표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현금흐름표에서는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얘를 주고 발생주의를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돈이 나갔다 차변이냐 대변이냐, 부채가 늘었냐 줄었냐, 자산이 늘었냐 줄었냐, 차변이냐 대변이냐, 이거는 현금흐름표까지 안 가더라도 회계 원리잖아. 그냥. 그죠? 회계 원리적으로 얘랑 얘를 줬으니까 얘 줬고 얘 줬으니까 얘가 8천 원이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했네, 돈 줄게 6천 원, 근데 좀 나중에 줄게, 그건 2천 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6천 원은 돈 줬고 2천 원은 돈은 안 줬지만 어쨌든 합쳐서 8천 원만큼 일을 해주긴 해준 거라고. 일을 해줬다라는 그 행위가 이미 발생은 한 거라고요. 발생주의로 8천 원입니다. 원가 회계도 회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주의로 가야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애들한테는 뭐가 가야 되느냐, 8천 원이 가야 되는데, 자, 수업 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공부 목적으로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시험장에서는 저게 8천 원이다 라고 나온 이상 저 8천 원이 추적이 되면 여기로, 추적이 안 되면 여기로인데 그거 따질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뭔 상관이야. 얘들 구하라고 안 했잖아요. 얘만 알면 되잖아. 얘만 알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이 DL이 얼마고 OH가 얼마고 얘네들을 구분하겠다, 아무 의미도 없는 행위라고요. 그냥 얘네들은 한 몸으로 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얼마겠어요? 그냥 8천 원이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 점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제조 간접 원가에 1,500원 더 있대요. 임금 말고도. 저 8천 원은 어쨌든 뭐 제조 간접 원가냐 노무 원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금이잖아요. 임금 8천 원이 있고 나머지 1,500원이 더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합쳐서 얼마? 그냥 9,500원 끝이야.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얘네 둘이 더하고 빼고 하면 얘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그냥 얼마냐면 5천 원인 거야. 이렇게 답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럴 시간 없어요. 저거까지만 했으면 8,000원에 1,500원 더해서 9,500원, 그러면 기초는 5,000원 끝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라고요. 됐죠? 그건 시험장에서 하는 이야기. 지금 우리는 시험장은 아니니까 요거 한번 보게 봅시다. 자, 임금이 8,000원인데 거기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점에 절반이 생산직 종업원이래요. 근데 아까 전에 24년 기출문제였죠? 몇 번 문제였어요? 아까 전에 3번 문제. 3번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그냥 생산직이다,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그냥 생산직이다라고만 돼 있을 뿐, 이게 뭐 근로자다 혹은 뭐 관리자다 이런 얘기 전혀 없는데 생산직 종업원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관리자라는 뉘앙스보다는 그냥 근로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니까 얘는 추적이 된다라고 봐서 그냥 DL이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절반이 생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나머지 절반은 뭔가 다른 거다라는 건데, 진짜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문제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뉘앙스상 뭐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뉘앙스상 나머지는 그냥 뭐 관리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절반은 일반적으로 별말 없으면 추적이 안 될 테니까 이 사람들은 OH로 가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됐죠? 자, 그래서 반반이니까 일단 DL 4,000원에 OH 4,000원인데 여기도 이제 4,000원인데 그 OH 제조간접원가에는 임금 말고도 1,500원 더 있다라고 했으니까 4,000원에 1,500원 엎어서 5,500원이다. 요렇게 이제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다른 문제를 대비해서. 근데 지금 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만 목표로 한다 그러면 4,000원, 5,500원이든 5,000원, 4,500원이든 뭐 6,000원, 3,500원이든 뭔 상관이에요. 그냥 9,500원이다라는 것만 알면 되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 구분하려고 시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됐죠? 네. 자, 넘어갑시다. 7번. 기초재고 세 개를 줬네요. 기초인지 기말인지 잘 보시고, 기초재고입니다. 지금 재료 얼마나 매입했는지를 줬고요. 노무원가 발생액과 그리고 실제 가공원가의 관계 이런 걸 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 기존 매출액과 매출 총 이익률을 줬어요. 자, 이익률을 줬으면 이렇게 매출 총 이익률을 줬는지 원가 가산 이익률을 줬는지 잘 확인하시라는 거. 기말재고 자산의 총합계를 구해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뭐 구하라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풀어보세요. 지금. 문제 풀다가 혼자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복습하시다가 그러면은 뭐 쉬는 시간이나 뭐 그럴 때 올라오시면 돼요. 5층에 보면 강사 연구실이라고 써 있는 게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번이라고 돼 있는 강사 연구실 2라고 돼 있는 거기로 오시면 제가 있으니까 거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재료, 제공품, 제품, 티계정 3개 그어놓고 기초 재고자산 제시해 준 것들 다 녹여놨어요. 그 다음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접 재료 매입액이 15만 원이었대. 적어놓죠 뭐. 15만 원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이 가공원가의 60%랍니다. 그럼 가공원가라는 건 얘네 둘을 우리가 가공원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직접 노무원가가 60%라는 이야기는 나머지 40%가 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합쳐야 100%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둘 가운데서도 제조간접 원가가 5만 원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줬거든요. 이렇게. 그럼 40에 해당되는 게 5만이니까 60에 해당되는 건 당연히 얼마겠어요? 7만 5천 원이겠지, 그렇죠? 계산기를 뭐 굳이 두드린다면 뭐 이렇게 뭐 하나 달아놓을까 이렇게? 각주 하나 단다 그러면 5만 원이 40이니까 이걸 60의 세상으로 보내려면 요 정도로 이렇게 비율 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만 5천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DL이었나 보다라는 거 요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됐죠? 자, 매출액과 매출총 이익률 다시 한번 원가 가산 이익률이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매출총 이익률이니까 이 매출액 50만 원 요 녀석 자체가 100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익이 25라는 이야기는 원가는 나머지 75%가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50만 원에 75% 때려서 37만 5천 원이 바로 매출 원가겠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한테 준 자료는 이게 다거든요. 이게 단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한테 뭘 구하라는 거냐면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하래요. 직접 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얘들을 구하래. 그죠? 자, 근데 얘네들을 각각 따로 구해라라고 한다면 중간중간 이빨 빠져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얘가 얼마냐, 얘가 얼마냐, 얘가 얼마냐 얘네들을 따로따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다 합친 금액을 그냥 구하래. 합친 금액을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친 금액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아이디어를 떠올려 봅시다. 자, T계정 3개인데 각각의 T계정 내에서 차대가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재료냐 제공품이냐 제품이냐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커다란 T계정을 하나 그어놓고 차변은 차변끼리 대변은 대변끼리 모아놓는다면 그 커다란 T계정 내에서도 차대는 당연히 일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을 하나의 커다란 T계정에다가 다 모아둘 적에 어차피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 똑같은 금액들이 있다면 걔네들은 그냥 네팅 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요 금액이나 요 금액이나 얼마인지 몰라도 어차피 같은 금액이니까 하나는 대변, 하나는 차변. 자, 커다란 T 계정 하나에다 다 정리할 건데 얘는 대변 여기다 적을 거고요. 얘는 차변 여기다 적을 건데 어차피 같은 숫자니까 지우고 생각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요런 애들은 그냥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됐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친구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얘도 똑같은 금액일 테니까 얼마인지는 몰라도 하나는 차변 하나는 대변이라면 지워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지워지는 거 놔두면은 나머지 것들은 숫자를 알거나 혹은 우리한테 구해보라고 하거나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거니까 남아있는 애들만 가지고 차변의 합계를 내본다면 얘랑 얘랑 얘는 지워졌으니까 얘랑 그 다음에 얘까지 다 더해주면 차변 합계가 되겠죠. 대변에는 누구누구가 있냐면 얘는 모르고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데 그나마 얘 하나 알고 있네. 이렇게. 그죠? 그럼 차변의 합계 한번 내볼게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볼까요? 39,000원, 15만원, 52,000원, 75,000원, 5만원 그리고 4만원 다 더해보세요. 차변 합계 구해보시면 얼마쯤 나올 거냐면요 40만 6천원 나와요. 대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해봤자 매출원가 37만 5천원 밖에 없거든요. 그럼 차이를 내보면 얼마 차이나요? 3만 1천원. 그 3만 1천원이 누구여야만 차대가 맞을 거냐? 얘랑이 대변에 남아있는 애들이니까 요거 세 개 다 더한 금액이 각각은 얼마인지 몰라도 다 합치면 그게 무조건 3만 1천원이어야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합계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만 1천원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8번으로 넘어갈 건데 8번은요 거기 보시니까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정상원가 계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한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요거는 사실은 뭐 T계정 그려놓고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사실상 개별원가 계산 중에서도 정상 개별원가 계산 문제라서 요거는 그냥 체크만 해놓고 여러분들이 푸세요. 언제 푸시냐면 2장 배우고 나서 푸세요. 아마 오늘 뭐 오후에 2장까지는 나가게 될 테니까 그거 배우고 나서 8번 문제 풀면 2장에서도 이거랑 뭐 똑같은 문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풀고 나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테니까 8번 풀어보기는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어봐라. 9번으로 갈게요. 우리 9번. 자, 본사와 생산 공장이 동일한 건물에 소재하는 대안에 3월 중에 발생한 비용과 재고자산 자료래요. 재료 매입액을 줬고요. 매출액도 줬습니다. 표가 막 엄청 거대하네. 발생한 비용이 직접 노무원가에서부터 본사의 기타 판관비까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도 기초기말 자료가 쭉 나와 있어요.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영업이익을 구해보랍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풀어보시죠. 어렵진 않은데 약간 귀찮죠? 그죠? 오가다성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해봅시다. 재료가 직접 재료래요.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기초 30만 원, 기말 10만 원. 근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매입액까지도 줬으니까 얘네 세 개 숫자만 있으면 계산기만 가지고 DM 놀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더해 봅시다. 30만 원에다가 120만 원 좀 더해 주시고요. 거기서 10만 원 남아 있는 거 빼 주시면 140만 원이 DM이구나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네. 140만 원. 요게 이제 DM일 것이다.
자, 기초기말 제공품 그리고 기초기말 제품 계정은 제가 미리 좀 적어놨어요. 자, 이제 발생 비용들 하나씩 넣어봅시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넣어놔도 두 번째 박스는 이제부터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박스 직접 노무 원가가 300만 원. 이건 그냥 여기다 적으면 되겠다, 그죠? 300만 원이니까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공장 감독자 급여에서부터 기타 판매 관리비까지가 뭐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과연 이제 OH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또 판매 관리비에게 나와 있으니까 T 계정 안 타고 그냥 기간 비용 처리해야 될 거냐, 그것만 좀 판가름 내면 되겠네, 그죠? 자, 봅시다. 공장 감독자 급여. 공장이니까 DL 아니면 OH일 거예요, 급여가. 근데 감독자니까 일반적으로 어디다 넣는다고요? 감독자니까 일반적으로는 OH에다 넣는다. 물론 이것도 영업이 구하는 게 목표인 거니까 뭐 DL에 넣든 OH에 넣든 별 상관은 없는데, 감독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OH에다 넣는다. 이것도 좀 공부를 하자고요. 기타의 제조간접원가,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제조간접원가고, 전기료라는 게 있는데 전기료 20만 원 중에서 본사 거가 40%고 공장 거는 60%래요. 그럼 뭐만 OH다? 60%만 OH다. 12만 원쯤 되겠네.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 본사 거는 아무리 감가상각비라도 판매 관리비가 될 거고요. 우리 공장 거 80% 얘들만 OH에다 넣으면 되겠네. 판매 관리비는 뭐 그냥 대놓고 판매 관리비죠. 그래서 잠깐 요거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PDF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 나눠드린 유인물의 4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4페이지. 요게 이제 나중에 서브노트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그 자료인데, 4페이지에 그 9번 해설 좀 보시면, 9번 해설의 각주 2번 좀 봅시다. 제일 밑에 원가의 분류라고 해놓고 공장 감독자 급여에서부터 본사 기타 판매 관리비까지 문제에서 준 항목들을요, 제조간접원가에 넣어야 되는지 판매 관리비에 넣어야 되는지 분류를 좀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감독자 급여는 누가 봐도 제조간접원가, 기타 제조간접원가 이것도 그냥 제조간접원가, 하지만 전기료랑 감가상각비는 본사 거는 판매 관리비로, 그 다음에 공장 거는 제조간접원가로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기타의 판매 관리비 요거는 뭐 그냥 당연히 판매 관리비에서 합산 내보면 제조간접원가라고 할 만한 건 합산해서 82만 원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82만 원. 나머지 판매 관리비는 뭐 T계정이랑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82만 원 넣고 T계정 돌려봅시다. 그 완성시킨 게 542만 원. 기초기말 제품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매출 원가는 572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죠? 자, 근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럼 세일즈에서 우리 매출 원가를 빼주면 요걸 우리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를 거고, 매출 총이익 구하라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구하래요. 그 영업이익이라면 판매 관리비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 뭐 셀링 어드미니까 이렇게 쓸게요. 판매 관리비까지 빼주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을 우리는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죠? 자, 매출액은 첫 번째 줄에 줬어요. 매출액은 740만 원. 매출 원가는 얘 갖다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572만 원. 판매 관리비는 아까 정리했다, 그죠? 그 각주 2번에 보니까 판매 관리비는 다 합쳐서 58만 원이래. 58만 원. 이렇게 싹 다 빼주면 영업이익이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얼마 나올 거냐면 11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T 계정을 그리는 이유 자체가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뭔가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T 계정상에다가 흐름을 좀 정리를 해놓고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만한 녀석은 요 녀석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놈 구하려고 이 짓 하는 거야, 그냥 다. 그래서 요 놈을 구해 놓으면 뭘 만들 수 있느냐? 결국 이게 심플해서 그렇지 일종의 하나의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 과정에서 얘를 계산하려면 복잡하다는 거지. 복잡하니까 T계정이라는 왁구를 그냥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10번 풀어봅시다. 10번. 엑셀리온 초에 영업을 개시한 한국이라는 놈이 있는데 12월 31일 날 재료가 10,000원, 제공품이 15,000원, 제품이 20,000원만큼 있었대요. 연도 잘 보세요. 갑자기 X 2년으로 꺾어버리네. 영업 실적이 좀 부진했는가 봐. 그래서 동년 10월 달에 재료 제공품을 남기지 않고 제품으로 싹 다 만든 다음에 싸게 다 처분해버리고 공장 폐쇄했대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이런 문제는 연도 조심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2번은 X 1년 이야기고 3번, 4번, 5번은 X 2년 이야기네요. 좀 동그라미 그 연도만 좀 조심하셔서 한번 풀어보시죠. 해보세요.
자, 연도를 무려 두 개를 묻고 있으니까 두 개 연도 따로따로 티계정을 좀 그려놨어요. 그래서 X1년, X2년 대해서 재료, 제공품, 제품. 그래서 각 연도당 3개씩 해서 6개 티계정 좀 그려놨는데 그 X1년부터 봅시다. X1년도 기준으로 거기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월 31일 날 각각 10,000원, 15,000원, 20,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월 31일이니까 기말 재고를 지금 준 거죠. 그렇죠? 자, 근데 X1년 말 재고라는 건 뭐랑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냐면 X2년 초 재고나 같은 이야기니까 자세히 보시면 요 10,000원이나 요 10,000원이나 같은 이야기고요. 요 15,000원이나 요 기초 15,000원이나 같은 얘기고 여기 기말 20,000원이나 X2년 초 20,000원이나 같은 얘기라서 얘네들까지 다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다른 것들을 좀 채워보자면 10번 문제 첫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대요.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X1년에는 기초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X2년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영업 실적이 너무 부진했는가 봐. 그래서 결국 뭐 주절주절 길게 써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장사 접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겨놓고 접었으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적어낼 수가 있는데 1, 2, 3, 4, 5번을 얼핏 보니까 뭐 단기 총제조원가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단기 뭐 제품 제조원가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도 등장을 합니다. 좀 자리를 한번 찾아가 보자면 얘를 단기 총제조원가라고 부르고요. 얘를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 얘를 뭐 매출 원가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죠? 얘도 뭐 마찬가지 단기 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찬가지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얘는 매출 원가. 그냥 얘네들끼리 어떤 크기를 좀 비교해 보세요 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1번부터 봅시다. X1년도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랑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랑 비교를 좀 해보래요. 그러니까 얘랑 싸움을 붙여봐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차대가 일치해야 되는데 숫자 아는 건 얘랑 얘잖아요. 얘네 둘이 붙여보니까 차변이 커요? 대변이 커요? 대변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 둘이 붙였을 때는 차변이 한번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공평하지. 얘가 더 크겠죠. 얼마만큼? 15,000원만큼 그거 써 있는 거잖아요. 그죠? 1번은 맞는 이야기네.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단기 총 제조원가보다 15,000원이 더 작을 거다. 자, 마찬가지로 X1년도에 매출원가랑 단기 총 제조원가 비교해버려요. 그러니까 얘랑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야 되는데 중간에 얘 한번 껴야 되겠네. 얘도 마찬가지. 빵원과 20,000원 비교했을 때 대변이 한번 이겼어요. 얘네 둘이 비교하면 얘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보다도 얘가 20,000원이 큰데 얘는 또 그거보다 15,000원 크니까 얘랑은 35,000원 차이 나겠네. 누가 더 커다? 단기 총 제조원가가. 2번 뭐라고 써 있는지 보시면 매출원가가 단기 총 제조원가보다 35,000원 작다. 이것도 정확한 설명이네요. 그죠? 3번 갑시다. X2년도 매출원가랑 단기 제품 제조원가니까 요 안에서 비교하면 되겠다. 그죠? 숫자 아는 애들끼리 봤을 때 차변이 이겼어요. 모르는 애들은 대변이 이겨야 되겠네. 이렇게. 그죠? 20,000원만큼 매출원가가 더 커야 돼요. 근데 지금 숫자 자체가 틀렸네. 10,000원 틀렸고요. 20,000원이어야 되겠지. 매출원가가 크다라는 건 봤지만 정답은 나왔네요. 3번. 4번, 5번도 체크해 봅시다. 매출원가랑 단기 총제조원가를 비교하래요. 요걸 좀 봐야 되겠네. 차대 비교했을 때 차변이 이겼어요. 차대 비교했을 때 이번엔 대변이 이겨야 공평하죠. 15,000원만큼. 그럼 결국 얘보다 얘가 큰데 걔보다 매출원가가 더 크니까 단기 총제조원가 매출원가 비교하면 얘가 훨씬 크겠네. 얼마만큼? 35,000원만큼. 그죠? 그래서 그 얘기 그대로 써 있으니까 4번 맞는 말이고요. X2년도에는 누가 제일 클 거냐? 당연히 매출원가. 두 번째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일 작은 건 단기 총 제조원가. 5번 더 정확한 설명이네.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넘어가세요. 가세요. 11번. 주식회사 원가는 기계장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다. 사업 첫 해래요. 사업 첫 해니까 뭐가 없을 것이다. 기초재고는 하나도 없겠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원가 계산을 했을 적에 가부터 마까지 설명 중에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 당연히 사업 첫 해니까 기초제공품 없을 거고요. 기 말에는 제공품이 있는 모양이네. 10원만큼.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에서부터 이자 비용까지 총 9개 항목이 있고요. 가나다라 마가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이런 문제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막 뭐 역사, 국사 이런 거 시험 볼 때도 막 뭐 가나다라 마 맞는 말 틀린 말 이런 거 되게 어려운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출제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도 좀 시간 내에 풀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치채는 게 중요한데 풀어봅시다. 어쨌든 해보세요. 타당하지 않은 거 골라버려요.
자, 이거 9개부터 해결할까요? DM 110원. 이건 그냥 DM이고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직접 노무원가 120원. 이건 그냥 DL인 거잖아요. 그래서 DM에 110원, DL에는 120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준 얘기. 간접 경비 200원은 뭐겠어요? 간접 경비. 별말 없이 그냥 경비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장에서의 경비를 의미하거든요. 제조 경비를. 그래서 간접이니까 OH 성격이겠네. OH. 이게 만약에 시험지였다면 그 간접 경비 200원 옆에다가 OH라고 좀 적으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간접 재료원가, 간접 노무원가. 아무리 재료원가, 아무리 노무원가라도 간접이니까 둘 다 뭐에 집어넣자? 전부 다 OH에 넣자. 그죠? 광고 선전비는 누가 봐도 판매 관리비고요. 판매직 급여, 관리직 급여 이것도 당연히 공장이랑 상관이 없는 거니까 판매 관리비겠네. 이자 비용은 뭐 그냥 이자 비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DMDL은 알겠는데 OH를 정리해보면 간접 경비 200원에다가 간접 재료원가 30원 그리고 간접 노무원가 60원까지 다 더하면 얼마 나올 거냐면 290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90원이 되겠네. 이렇게 그죠? 하지만 이제 판매 관리비로 셀링 어드민으로 얼마가 있을 거냐면 지금 광고 선전비 20원, 판매직 급여 30원, 관리직 급여 70원까지 하면 20, 30, 70이니까 다 더하면 120원 되겠고 이자 비용은 뭐 그냥 기타의 비용인 거죠. 이렇게 기타의 비용으로서 얼마가 있는 거냐면 이자 비용 10원이 더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영업 첫 해다라고 했으니까 기초 제공품은 없었을 거고 밑에 괄호 안에 기말 제공품 10원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얘들을 이용해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나오겠네, 그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요, 얘네들 3개 다 더하면 520원이니까 이 친구 빼주면 여기는 510원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죠? 자, 이 정도 정리해놓고 가부터 봅시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510원이다, 맞네요, 그죠? 가는 맞는 말. 나 기본 원가는 230원이래. 기본 원가는 얘네 둘이잖아요. 230원 맞네, 그죠? 다 봅시다. 제조 간접 원가에는 어떤 재료 원가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간접 노무 원가, 간접 경비 합해서 260원이다, 290원이잖아. 틀렸네, 그죠? 라 봅시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520원이래. 세 개 다 더하면 520원 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다, 그죠? 기본 원가에 가공 원가 더하면 DL이 중복 들어간다며, 그죠? 그래서 금액 자체는 맞았는데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를 합친 금액이다라고 하면 기본 원가는 이렇게 해서 230원, 가공 원가는 얘네들에서 410원이니까 둘이 더하면 훨씬 큰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라도 금액은 맞았지만 애석하게도 틀린 말이 되겠네. 기간 원가 130원. 우리 별말 없으면 전부 원가 계산으로서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제품 원가인데 여기는 이 친구들은 T 계정 안 타는 거니까 기간 원가를 하면 얘네들이 합쳐서 130원 하시면 되겠네. 근데 지금 130원 금액은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이론편에서 정리하기를 기간 원가는 애초에 T 계정을 못 하니까 재고 자산으로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며. 그럼 재고 불능 원가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 원가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다. 맞는 것은 가나. 근데 물어본 건 타당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타당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는데 또 정답 1번 이렇게 고르시는 분들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다라마 정답은 5번이 되겠네, 그죠? 공부할 땐 이렇게 하시고요. 시험장에선 이러면 떨어져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일단 봅시다. 이걸 언제 다 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제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거 시간 오래 걸릴 거라는 거 안다고요. 자, 보세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푸시는 거야. 자, 가 보세요. 가. 510원이래. 계산기 두드리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 일단 스킵. 나 기본 원가 230원 모르겠어. 일단 스킵. 다 보세요. 260원 몰라. 근데 제조 간접 원가에는 어떤 재료 원가도 포함되지 않음으로가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제조 간접 원가에 재료 원가라도 뭐는 들어가야 돼요? 간접 재료 원가는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260원이 맞냐 틀리냐 안 따져도 돼요. 다는 틀린 말이야 무조건. 됐죠? 라 갑시다. 520원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알잖아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기본 원가, 가공 원가 합친 금액인가요? 아니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520원이 맞냐 틀리냐 따지지 마세요. 기본이랑 가공이랑 더했을 때 어떻게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겠어요? 라도 무조건 틀린 말이야. 마 봅시다. 130원은 모르겠어. 근데 기간 원가를 재고 가능 원가라고 부르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일단 여기 있는 워딩만 봐도 숫자 하나도 안 보고 계산기 한 번도 안 두드렸어요. 워딩만 놓고 봐도 다라 마에는 무조건 틀린 말들이 있어요. 가나는 뭐 금액밖에 없으니까 모르겠고. 근데 보세요. 1, 2, 3, 4, 5번 지문에 가나 다라 마가 있다든지 뭐 가 다라 마 뭐 나 다라 마 이런 게 있으면 좀 따져야 되는데 그럼 답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답은 5번이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계산기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언제 다 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그냥 하나하나 객관식 시험은 무조건 하나씩 추려내는 싸움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려내다 보면 운 좋으면 지금처럼 답 하나가 그냥 딱 보이는 거고 아니면 2개 중에 하나, 뭐 3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 높이는 싸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2번 문제는 체크해놓고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13번을 풀고 점심시간을 가져봅시다. 13번 풀어볼게요. 세무에 X1년 재고자산 및 전환원가 관련된 자료이다. 재료 매입액이 나와 있네. 우리 계산기 두드릴 게 하나 있네요. 밑에 보니까 기초의 재료가 2만 원인데 기말의 재료가 3만 원이래. 근데 9만 원 매입했대. 뭘 알아낼 수 있어요? DM 바로 알아낼 수 있겠네. 그죠? 얼마야? DM 뽑아놓고 갑시다. 2만 원 있었어. 9만 원 사왔대요. 3만 원 안 썼대요. 얼마 썼을까? 8만 원 썼지 뭐. DM은 8만 원이다. 하나 뽑아놓고 넘어갑시다. 그럼 재료 이야기는 안 봐도 되는 상황. 제공품과 제품은 티계정 그리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전환원가가 뭐가 좀 복잡하네. 직접노무원가, 수도, 광열비,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단기 지급액과 기초기말의 미지급과 선급 잔액들이 쭉 있대요. 이거 아까 전에 뭐 우리 분기 한번 끊어보면 된다라는 거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매출 총이 구하랍니다. 한번 구해보시죠. 자, 우리 아까 전에 티계정을 그려서 뭐 할 거냐면 최종적으로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자료를 구하기 위함이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줄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매출 총이익이네요. 매출 총이익이라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미니 손익계산서를 한번 그려보자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요 과정을 가면 되고 매출 총이익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매출액이 30만 원이다라는 걸 위해서 줬거든요. 결국 우리한테 해결하라는 건 매출 원가 얘만 알아내라는 거지. 얘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T계정이 지금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기초기말 제공품 25,000원과 34,000원 미리 넣어놨고요. 기초기말 제품 44,000원과 2만 원도 미리 넣어놨어요. 원재료는 그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까 계산기로 해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2만 원에 9만 원 사왔는데 3만 원 안 썼으니까 쓴 것은 8만 원일 거다라고 해서 DM 자리에다가 넣어놨어요. 이제 그죠? 나머지 것들 퍼즐만 좀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가 DM이 해결이 됐으니까 전환원가만 해결되면 되는데 이놈의 전환원가가 지금 밑에 박스에서 뭐가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분계만 끊어보면 된다고. 근데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에다가 직접노무원가 따로 계산하고 OH 중에서도 수도 광열비 따로 복리후생비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우린 그냥 매출원가만 알면 되는 거지. DL이 얼마냐? OH가 얼마냐? OH 중에서도 각각의 항목이 얼마씩이냐? 이런 것들 관심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우린 통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지급한 금액이 얼마일 거냐? 25,000원과 3만 원과 15,000원을 합쳐서 얼마 줬다는 거예요, 돈을. 7만 원이 돈이 나갔다는 거죠. 돈이 나간 게 7만 원이니까 현금 7만 원을 돈 나간 거니까 대변에다 적으시라고 이렇게. 됐죠? 자, 마찬가지 기초 기말에 뭐가 변했는지 봅시다. 미지급부터 볼까요? 기초에는 미지급이 2,500, 2,500 빵에서 5,000원이었어요. 기말 미지급은 빵원, 만원, 8,000원에서 18,000원이 됐네. 얼마 변했어요? 13,000원 변했지. 13,000원만큼 늘어난 거잖아. 기초보다 기말에. 뭐가 늘었어요? 미지급이니까
부채가 는 거죠. 부채 늘었으면 차변 대변. 대변. 그래서 미지급이 13,000원 늘었다. 그래서 미지급을 이렇게 잡아주시라고요. 선급은 자산이네, 그죠?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이 기초에는 3,500원이 있었는데요. 기말에는 1,500원이 됐어요. 줄어들었다는 거네. 얼마만큼? 2,000원만큼. 자산이 줄었대. 자산이 늘었으면 차변이겠지만 줄었으니까 어디다 넣을 거야? 대변에 넣으면 되지 뭐.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게 2,000원만큼 줄었다. 여기다가 선급 2,000원 잡으시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차대가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차대 맞는 게 바로 우리 전환원가라고 하는 발생주의 금액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전환원가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면 85,000원이 된다. 이 중에 일부는 DL이고 일부는 뭐 OH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뭐 복리후생비, 일부는 수도 광열비겠지만 우린 관심도 없다. 어쨌든 합쳐서 85,000원이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차대를 맞춰보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56,000원일 것이고 얘가 156,000원이면 얘도 156,000원이라서 매출원가 역산해보면 18만 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매출액이 30만 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8만 원 넣어주면 나머지 12만 원이 매출 총 이익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어가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장 다 풀어봤고요. 1장은 뭐 난이도가 쉽고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데다가 나왔을 때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챕터이다 보니까 1장은 그냥 모든 문제 다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습할 때도 최대한 풀어보시고 일단 쉽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실수하지 않고 좀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점심 식사하시고 2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